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현재 진행형. 이번에는 제발 요요 없이 내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 성공하자. 마이너스 N은 킬로그램입니다. 아, 이거 되게 민망한 거구나. 뭐, 대단한 것보다 그동안 다이어트를 여러 번 하다 마는 동안 또 나름 공부는 많이 해놔가지고 알고 있는 건 많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씩 정리해서 같이 공유하고, 아, 이렇게 먹으면은, 이렇게 생활하면은 몸무게가 저 정도에서 빠지는구나, 유지되는구나, 말 그대로 다이어트 로그 정도의 영상들을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 올릴 첫 영상은 대사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다른 게 중요한 내용이 더 많은데 지금 뭘 이미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대사의 정의를 찾아보면 뭐 되었으니까 보면서 해야지. 어,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여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밖의 물질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음식에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추출하고 잘 먹고 잘 내보내는 그런 우리 몸 안에 에너지 순환 과정이라는 뜻이죠. 다이어트는 식단이 막 80, 90이다.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의 적이다. 이것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내 몸의 대사 상태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얼만큼 적게 먹느냐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해의 편의상 에너지 대사라는 말을 단백질의 연비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 포도당과 지방인데, 뭐 지방이 이제 중성지방 형태로 이렇게 저장돼 있다가 연료로 쓸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단백질은 뭘 하냐? 몸이 탄수화물을 분해서 얻은 포도당을 다 쓰면 이제 단백질이 포도당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이라는 그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탄수화물로 얻은 포도당을 다 쓰고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만들어낸 포도당을 다 쓰면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지방 세포에 축적된 중성지방 뭐 이런 거를 꺼내다가 쓴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이거를 다 태우고 없애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살이 빠지는 단계가 되는데, 여기서 단백질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몸이 근육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주 연료는 단백질로 하고 탄수화물을 줄이자. 그러면은 체지방을 태우는 단계까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의 대사 속도, 즉 내 몸이 단백질을 얼마나 연료로서 잘 쓰는가를 왜 알아야 하냐면, 비만은 질병이라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재발하는 질병.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뭔가 안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잘 해결해야 할 이것들을 몸에 다 붙이고 사는, 그래서 이렇게 비만이 된다. 그렇다면 건강한 다이어트,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는 일단 몸이 제대로 굴러가야 돼요. 우리 몸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죠. 왜냐면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으면 몸이 그 부족한 에너지에 맞춰서 기능들을 하나 둘씩 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원하는 체중을 달성하고 나면은 일반식으로 돌아왔을 때 귀신같이 요요가 오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탄단지를 먹고 탄수화물은 줄이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 이거는 제가 아직 자세히는 설명할 만큼 공부를 못했는데, 지방은 우리 몸에서 되게 천천히 연소가 되는 에너지원이라고 해요.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주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먹어라. 지방이 우리 몸에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몸은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방은 장기적으로 쓰는 연료, 단기에 바짝 쓸 수 있는 포도당을 제공해주는 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인데, 내가 만약에 단백질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으면 몸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대사가 낮은 편에 속하는 사람들은 당장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기보다 일정량 먹어주면서, 그래서 몸을 제대로 돌리면서 내 몸의 대사 속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병행을 해야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내 몸의 대사 속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다 다른 데서 본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대사 속도가 높은 사람인가? 내 몸은 단백질을 잘 쓰는 몸인가? 이게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일단 저는 낮은 걸로 제가 판명했기 때문에 대사가 느린 사람의 특징만 말씀드려볼게요. 이 반대에 해당하면은 빠른 분이죠. 느린 대사인의 특징. 체온이 낮고 심박수가 낮고 동작이 느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하체 비만이다. 일단 하체 비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독한 하체 비만이라서. 사실 예전에는 그냥 하체 비만이었는데 요요를 몇 번 맞으면서 밸런스가 맞게 되긴 했거든요. 여기서 체온이 낮다 이거는 약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선풍기를 아직도 틀고 있거든요. 이 방이 조금 덥긴 한데 제가 추위를 안 타고 더위를 많이 타 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냥 체지방빨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여름에 살을 좀 빼면서 더위를 거의 안 탔거든요.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니까 많이 춥더라고요. 예전이면은 안 추워해야 할 날씨인데. 그래서 그냥 그것은 체지방빨이었다. 그리고 심박수가 낮고 이거는 글쎄 좀 제가 액세서리를 차고 다니지 못해 가지고 워치나 스마트 밴드를 좀 꾸준히 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헬스장에서 그 러닝머신으로 막 뛰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했다가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 보면 심박수가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이랑 비슷한 부하의 운동을 했을 때 그만큼 몸이 더 힘들다는 거니까. 동작이 느리고 동작은 빠른 편인데 제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건지 동작은 빠른데 다만 뭘 실행하기까지 좀 오래 걸리는 그런 건 있어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없죠. 일생을 스트레스에 절여져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게 내가 이것도 몸의 문제였나? 소화 기능 떨어집니다. 원래 좀 소화는 안 되고 식욕은 왕성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1년에 이 항목들을 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대사 속도가 낮은 단백질 연비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이걸 좀 제대로 느낀 게 제가 그저껜가 저녁에 닭고기만 한번 먹었거든요. 치킨 말고 그냥 생닭을 튀김옷 없이 이렇게 조리해 가지고 먹었는데 밥도 안 먹고 한 마리를 다 먹었는데 다음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당 떨어지는 느낌이 와 가지고 아침에는 방탄커피 말고는 안 마시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침을 먹진 않았는데 아니야 나 먹었나? 어디 갔어? 뭐야?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하루 종일 그 당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심해 가지고 '내가 역시 단백질 연비가 떨어지는 그런 대사 속도가 낮은 사람이구나.' 이게 정확한 거는 물론 피 검사를 해 봐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그러면 대사 속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알아보면 우리 몸에 대사에 영향을 주는 신체 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부신 그리고 하나는 갑상선이래요. 하여튼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대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코르티졸. 에피네프린은 사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의학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그런 거잖아요. 에피네프린 몇 밀리그램 막 그렇게 좀 긴급한 상황에 넣는 걸 보면은 몸에 중요한 호르몬인 것 같고 코르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보통 알려져 있죠. 저도 일단은 간단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갑상선은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 가지고 얘네 둘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몸이 제대로 안 굴러가서 에너지 섭취 및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제가 스스로 '대사 속도가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1 에서 2주 정도 대사 속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실천해 볼까 해요. 1 에서 2 주라고 한 것은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올릴지도 모르고 그다음 영상을 언제 올릴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좀 소감을 올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커피. 커피가 항상 말이 좀 많잖아요. 언제는 커피가 좋다고 했다가 언제는 또 안 좋다고 했다가 제가 다이어트 관련해서 이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면서 느낀 것은 항상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게 없고 내 몸에 따라 다른 것이다. 어떤 음식이나 어떤 성분이나 그거에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몸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커피도 카페인에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일단 잠을 못 자니까 마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올 내용대로 내 몸의 기존 상태에 따라서 또 조절을 하셔야 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사 속도 관련해서 커피에 대해 알아본 것은 커피를 마시면 이게 카페인 여부와 관계가 있다 그랬나? 하여튼 일단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면 카페인이랑 관련이 있나 보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 카페인이 각성을 시키잖아요. 스트레스죠.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스 받듯이. 그래서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는데 부신이라는 애가 안 그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카페인이 들어와서 "야 코르티졸 내놔." 이렇게 혹사를 시킨다. 그래서 부신이 점점 더 힘들어서 점점 더 기능을 못 한다.
다른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원래는 인슐린을 먼저 공부를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어떤 경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분비가 된대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이론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슐린이 다이어트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커피와 관련해서는 카페인 마셔서 잠 못 자는 그 문제도 당연히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커피가 대사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적게 해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당연히 끊는 거고요. 근데 끊기가 어렵다면 하루 한 잔을 오후 2시 이전까지만 마셔라. 아무래도 이건 수면이랑 또 연관이 있는 얘기 같아요. 뒤에 2시 이전까지 마시라는 거는. 이러면 모닝커피를 마시라는 얘긴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이 깨워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일어나려면. 코르티솔을 촥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기상에서 1 시간 정도까지 코르티솔 수치가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이때는 커피를 마시지 말아라. 안 그래도 부신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코르티솔 분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커피를 부어 가지고 "야 더 내놔." 이러면은 부신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문제도 있어 가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한 번에 너무 높아지면 안 좋다. 모닝커피는 일어나고 1 시간 이후에 마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커피가 코르티솔을 분비시킬 거기 때문에 기상 직후에 피크친 코르티솔을 다른 방식으로 좀 줄여 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벼운 산책.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번 싹 하면은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그게 실제로 코르티솔 수치를 쪼끔 낮춰 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고강도 운동 피하기. 이거는 설명이 그렇게 자세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도 낮은 심박수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몸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공급도 그렇게 막 빠릿하지 않은 상태고 심장 기능이 낮아져 있다고 해야 할지 하여튼 심박수도 낮은 상태니까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은 몸이 더 힘들어질 뿐이다. 이거는 운동이 다이어트에 나쁘다가 아니라 대사 속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고강도 운동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건 이미 실천하고 있으니까 됐고 실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세 번째, 모든 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잠이죠. 잠을 일찍 자서 수면 시간을 확보해서 부신이 회복할 시간을 주자. 아, 영원한 어려움입니다. 제 지독한 올빼미여 가지고. 지독한 올빼미인데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빨라야 2시에 자는 사람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번째, 드디어 이제 식사 관련된 얘기입니다. 무탄수가 아닌 저탄수 식단을 해라. 요즘 이제 탄수화물이 안 좋다. 그리고 뭐 키토제닉 이런 식단이 나오니까 약간 의욕이 넘쳐 가지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대사가 낮은 분들은 단백질이 포도당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에너지 결핍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이. 대사 속도가 낮은 분들은 탄수화물을 조금은 먹어줘야 된다. 포인트는 조금은이에요. 굉장히 조금입니다, 이게. 보시면 당분을 제외한 탄수화물을 적정량 하루 50에서 100g 정도 먹어라. 식이섬유를 제외한 탄수화물을 당질이라고 부르잖아요. 당질 제한 다이어트는 하루 50g 이하를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쌀밥 한 공기에 탄수화물이 60g이 들어있어요. 현미밥도 50g. 그러니까 하루에 밥을 한 공기를 먹으면 안 된다. 3끼 다 합쳐서. 그리고 흔히 마시는 요만한 250짜리 캔 음료. 거기도 보통 당이 20g은 들어가 있거든요, 못해도. 그러니까 일단 50g은 밥 반 공기에 뭐 음료 하나만 먹어도 사라지는 거고 100g도 밥 한 공기 음료 하나만 그냥 후루룩이에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다이어트가 이래서 힘든 거야. 근데 어쨌든 먹어라. 이거를 반가워해야 할지. 그리고 단백질은 생각보다 많이 먹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거나 해 가지고 무슨 삼겹살 4 인분을 먹었네 이런 정도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그 자기 몸무게 곱하기 0.8에서 1g 그거 먹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이제 탄수화물로 부족한 열량을 다른 걸로 채워야겠죠? 좋은 지방을 먹어라. 이게 아무래도 이런 비교적 좀 최신의 경향들은 대체로 저탄고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받아들이려면은 다른 내용도 좀 많이 알아봐야 하거든요. 포화지방이랑 불포화지방 등 좀 지방에 관련된 것들. 고지 이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기름진 고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막 멀리할 필요는 없다. 좋은 지방은 먹어도 된다. 이 얘기를 받아들이면은 식단 짜는 게 훨씬 편해져요. 지방을 먹으면 안 돼! 로 다이어트를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게 닭가슴살밖에 없어 가지고 맨날 그 삶은 닭가슴살 맛별로 사 놓고 닭가슴살 소세지 사고 맛없으니까 자꾸 다른 음식 생각나고 치팅데이 하고 이렇게 요요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건데 적어도 고기에 있는 지방에 대해서라도 마음을 살짝 열면 식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우리는 탄수화물을 참는 데에도 모든 인내력을 쏟아붓기 바쁘기 때문에 고기까지 가려 먹으면은 '아 이거는 나는 다이어트 후에 반드시 요요를 달성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제가 일단은 100 그램을 신경 쓰고 있긴 한데 또 칼같이 지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잠깐 보류했다가 다이어트 정체기가 오면 그때 정체기 탈출을 위해 시도해 볼 방법에 일단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영양제 보충, 공복감, 허기짐 그거에 있어서도 영양제가 중요하거든요. 영양제 얘기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 약쟁이처럼 이만큼씩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관대해지자. 이건 좀 F의 감성을 자극하는 파트였는데 스트레스 관리 얘기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인간관계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양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내가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라도 줄이자.' 이거 혹시 이런 대사 속도 이런 거랑 MBTI도 관련이 있나? 제가 굉장히 스스로 스트레스를 창조해서 받는 타입이라서 굉장히 삶이 피곤한데 그래서 나에게 관대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매일 내가 잘한 일 하나씩 찾기를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잘한 일보다는 매일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사는데 제가 이거 하려고 그 블렛 저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잉여로웠다.' 싶은 그런 날에도 뭐 뒤져 보면은 요만큼 잘한 거 뭐 하나 있고 스포를 해 버렸네? 아니. 없었던 것처럼. 이 대사 속도 높이기 여기 얘기들 중에 제가 해볼 것은 일단 첫 번째 커피 관련해서 코르티솔 낮추는 하루 한 잔 마시기, 오후 2시 전까지 마시기 이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기상 직후에 가벼운 산책하기 이걸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일찍 자기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할 거예요. 그냥 생각만.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나에게 관대해지기 이거 관련해서 전어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해서 1 주가 될지 2 주가 될지 효과가 있었는지 당장의 체중보다도 기분이나 스트레스 면에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분으로 편집될지 모르겠네. 좀 말이 많아 가지고. 어. 어쨌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요요 없는 다이어트 제발 내 생애 마지막 건강한 몸 만들어 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